안녕 얘들아. 너네 명절 동안 이거 보면서 복습하라고 영상 좀 찍을게.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월요일에 배웠던 거 두 강의에 걸쳐서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선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주의 역사는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역사야. 그래서 너네가 무슨 과학적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주론의 역사 부분 이제 앞에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 가볼게. 자, 우선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았어.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면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갔지. 그래서 첫 번째로 논쟁이 생겼는데 그 논쟁이 바로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프리드먼 간의 논쟁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한 주장을 했고 르메트르랑 프리드먼이 또 어떤 한 주장을 한 거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를 봤을 때 우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정지해 있다고 믿었어. 우주가 정지해 있다고 믿었고 르메트르와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주는 정지해 있는데, 르메트르랑 프리드먼 아닌데 우주 팽창하는데, 이런 의견을 가지고 1차 논쟁이 일어났어. 근데 이 논쟁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르메트르와 프리드먼의 견해가 이겨. 그들의 견해가 이겨가지고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설은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우주가 팽창한다로 완전히 확립이 됐겠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미안. 어쨌든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이 확립이 됐고, 아인슈타인은 이후에 자신이 우주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음을 인정하고, 맞다, 내가 정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틀렸어, 팽창이 맞아 라고 나중에 인정을 했다는 점 알아두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우주가 팽창한다가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했기 때문에 이게 우주 팽창의 증거가 된 거야. 근데 이 외부 은하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 뒤쪽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이것이 바로 빅뱅이래, 너무 미안해. 이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너네 책 같은 거 있으면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외부 은하 관측은 우주 팽창의 증거다. 우주 팽창의 증거.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우주가 정지해 있다, 팽창한다 라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는 팽창이 이겼는데, 이 팽창한다는 이론 중에서도 또 다른 두 개가 나와서 2차 논쟁을 하게 됐어.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내가 실수로 말했던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한 논쟁이야.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어. 그리고 호일이라는 사람은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뒤에 상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 거고, 그렇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얘도 결과부터 말하면 빅뱅 우주론이 이겼어. 빅뱅 우주론이 이긴 거야. 근데 얘도 사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게 이긴 거겠지. 그래서 그 증거를 얘기해주면 또 펜치어스랑 윌슨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거야.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또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기 때문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대 호일의 정상 우주론, 이렇게 대립한 상태에서 빅뱅 우주론이 이기게 되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주 배경 복사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의 증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네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을 텐데 자이스토리 사면은 나중에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 가볍게 알아봤지? 이거는 진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야. 가볍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거고. 그래서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 논쟁에서 정지해 있다, 팽창이 있다 이렇게 싸웠고, 그러다 팽창이 이겼지.
그러고 2차 논쟁에서 빅뱅이야 정상이야 이렇게 하다가 빅뱅이 이긴 이 과정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빅뱅이랑 정상우주론이 아직 밝혀지기 전에 이 두 개가 막 대립하고 있을 그 시점을 한번 볼 거야. 자, 그 시점에서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가모프가 있었고 정상우주론을 주장한 호일이 있었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주의 팽창을 바탕으로 하는 두 우주론이 등장을 한 거야. 아이고 이거 화면이 왜 이러지? 우주의 팽창을 바탕으로 하는 두 우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은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 공통점이야. 이걸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차 논쟁 때 우리 이미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증명됐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똑같이 전제한 두 가지 우주론이 등장한 거야. 그 두 가지 우주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었던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빅뱅 우주론을 한번 먼저 알아보자. 빅뱅 우주론 말이야. 약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빅뱅 대폭발이라고도 해. 이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라고 했는데 이 팽창에 좀 주의를 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원소가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빅뱅 우주론에선.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설명해 줄게. 사실 밀도는 말이야. 밀도라는 값은 결국에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볼 수 있어. 부피분의 질량인 거야. 근데 말이야. 물질이 우주 초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질량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겠지? 왜냐면 새로운 물질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부피가 자꾸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우리 요 밀도라는 값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분모고 질량이 분자겠지. 근데 우리가 분수에서 말이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일정하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돼? 전체 값이 감소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가 증가하고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인 밀도가 감소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피가 계속 커지는데 그 전체 물질들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선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에 이 숫자도 중요하다. 나중에 38만 년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 뒤에 가면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중요한 시점이 딱 38만 년이거든? 근데 그거랑 얘랑 헷갈려서 애들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빅뱅 우주론 138억 년이다 라고 요 숫자를 바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몇 번 반복해보자. 빅뱅 우주론 138억 년 전, 빅뱅 우주론 138억 년 전, 빅뱅 우주론 138억 년 전. 이렇게 반복 몇 번 해보고 너네도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익혀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여기 고온 고밀도도 중요해. 중요한 게 너무 많지. 이 고온 고밀도 얘를 저온 저밀도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고온 고밀도지 저온 저밀도 아니지. 이제 고온 고밀도와 저온 저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온, 온도가 높다는 뜻이지. 그리고 고밀도, 밀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됐다가 빅뱅 우주론이 고온 고밀도에서 시작됐다랑 같은 말인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밀도가 낮은 상태로 점점 변해간다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주장이었던 거야. 초반에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초반에는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밀도가 감소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높았는데. 그 경향성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인데, 정상우주론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되어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우주론인데, 여기 보면 같은 밀도라고 나오지. 이거 빅뱅 우주론이랑 다른 점이지.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정상우주론에서는 밀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이렇게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빅뱅
빅뱅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한다 했잖아. 근데 정상우주론도 여기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계속 물질이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 팽창은 같은 점이네? 그래서 여기 빅뱅우주론의 팽창과 정상우주론의 팽창이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계속 물질이 생성 이 부분 말이야. 여기 뭐랑 대립이 되냐면 빅뱅우주론에서 원소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근데 정상우주론에서는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는 거지. 결국 이거야. 빅뱅우주론은 처음에 다 만들어져서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데 정상우주론은 계속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점이 또 다른 점으로 표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표로 나타낸 걸 봐보면은 우선 빅뱅우주론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어. 그리고 정상우주론은 호익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다. 요거 다른 점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주의 크기는 말이야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이 모두 동일하게 팽창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빅뱅우주론, 정상우주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팽창한다는. 그리고 우주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빅뱅우주론에선 더 이상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질량도 일정하겠네. 이게 결국에는 더 이상 물질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랑 같은 거야. 더 이상 물질이 안 만들어짐. 이것과 같은 거고, 이제 우주의 질량이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주의 밀도와 온도 얘긴데 빅뱅우주론은 감소한다는 입장이고 정상우주론은 일정하다는 입장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빅뱅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온 고밀도잖아. 이게 결국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온도가 높고 밀도도 높다는 거지. 근데 빅뱅우주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가 낮아지잖아? 근데 온도도 낮아져.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온 저밀도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고온 고밀도다가 점점 저온 저밀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온도는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 처음 시작될 때 상태는 고온 고밀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만 점점 갈수록 저온 저밀도가 되간다. 결국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고온 고밀도는 상태고 저온 저밀도로 가는 거는 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거야. 그걸 두 개를 구별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랑 나중이 밀도랑 온도가 일정해. 그냥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렇게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빅뱅우주론이 이겼다. 빅뱅 윈이라고 써줄게. 빅뱅우주론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3, 4강쯤인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줄 거야. 우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정적 우주와 동적 우주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정적 우주랑 동적 우주라는 말이 되게 생소할 거 아니야. 물론 내 수업 들은 애들 다 과외에서 들었겠지만 어떻게 한 번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한 번에 외워지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닌 애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선 정적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정적 우주가 뭐냐 하고 봤을 때 정적 우주의 정은 말이야. 요 정자 있잖아. 이 정지에 있다는 뜻이야. 정지. 정지할 때 정적이야. 그래서 정적 우주가 뭘 의미하냐면 우주가 정지에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동적 우주. 동적 우주란 뭘까? 동적 우주의 동은 움직일 동이야. 움직일 동. 여기 움직일 동이라고 써줄게. 너네도 적어. 움직일 동.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이야. 그러면은 우리 1차 논쟁 때 우주가 정지해 있어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르메트르와 프리드먼이 주장을 했는데 그럼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게 바로 정적 우주구나. 그리고 르메트르랑 프리드먼이 주장한 게 동적 우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여기 밑에 써줄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정적 우주 주장했고 르메트르 그리고 프리드먼이 처음에 동적 우주를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이겼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해. 아인슈타인이 졌지. 이렇게 속으면 안 돼. 내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겼나? 순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지고 르메트르랑 프리드먼의 동적 우주가 이겼지. 그래서 동적 우주랑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랑 거의 같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동적 우주라는 것 안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너네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호환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 한번 봐볼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에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거는 1차 논쟁에 대한 얘기인 거야. 움직인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정지해 있다, 이 얘기는 1차 논쟁이었잖아. 근데 우리 지금 하는 2차 출제 포인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이 얘기는 이미 팽창이 이긴 뒤에 일어난 2차 논쟁에 대한 얘기인 거지. 2차 논쟁.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 빅뱅 우주론 말이야, 우주의 질량, 우주의 밀도, 온도, 주장한 과학자 이런 면들에서 되게 차이점을 많이 보여줘. 우선 빅뱅 우주론,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주장하지. 그리고 정상 우주론,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우주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밀도랑 온도, 얘네 묶어서 생각해줘도 된다고 내가 과외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우주의 밀도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가 점점이 아니지. 우주의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장한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은 당연히 가모프가 주장했고 정상 우주론은 호익이 주장했겠지. 근데 이렇게 다 다르잖아.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나 공통점은 계속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하는 거. 그 의견에서는 같단 말이야. 왜냐면 1차 논쟁에서 이미 팽창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동적 우주가 이겼기 때문에 팽창한다는 전제 하에 또 다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나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고등통합과학 과정에서는, 현재 고등통합 과정, 나중에는 바뀌어서 또 몰라. 근데 현재 고등통합과학 과정 내에서는 우주가 팽창한다가 거의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유일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퀴즈 한번 풀어볼까? 퀴즈 내가 풀어줄 건데 풀어주는 동안 같이 너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쩌구는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땡땡 우주론을 주장하였고 누구와 누구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땡땡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우주론은 말이야, 무슨 우주론일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적 정적 배웠었지. 그 중에서 정지해 있다의 정자니까 정적 우주론. 그리고 정적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였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우주론, 팽창은 운동하는 거니까 얘가 동적 우주론이겠지.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올 과학자들은 르메트르, 프리드먼이 되겠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허블의 어쩌구로 인해 뭐가 확립되었다. 일단 우리 뒤에가 너무 쉬워. 사실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은 우리가 누가 이겼어? 동적 우주론이 이겼지. 그래서 동적 우주론 바로 골라주면 되고, 허블의 뭐로 인해, 동적 우주론 증거가 뭐였지?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안 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동적 우주론의 증거는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지. 외부 은하 관측.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보자. 어쩌구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고
어쩌구는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다 라고 했는데 빅뱅우주론 주장한 사람 누구야? 가모프지. 그럼 당연히 정상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초성 호이겠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4번 한번 봅시다.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 모두 우주가 어쩌고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는데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하겠지. 왜냐하면 빅뱅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은 내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얘는 2차 논쟁이야. 물론 2차 논쟁이란 말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칠 수도 있는데 너네 외우기 좋으라고 내가 이름 붙인 거야. 2차 논쟁. 2차 논쟁이기 때문에 이미 1차 논쟁에서 팽창한다가 이긴 상태야. 그래서 둘 다 팽창을 주장하는 거지. 왜냐면 이미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이론이 졌는데 난 여전히 우주가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 논쟁 때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5번 문제 봅시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질량은 어쩌고 하며 정상우주론에서 우주의 질량은 어쩌고 한다. 질량?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더 안 생기지. 처음 생긴 그대로 유지하지. 그래서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기고 지금도 생기고 있다는 주장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로 가져야겠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기습 퀴즈. 누가 이겼다고? 빅뱅 우주론이 이겼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6번 한번 봅시다. 6번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어쩌고 하고 정상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어쩌고 한다. 일단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밀도랑 온도는 거의 묶어서 생각해줘도 돼. 근데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제 내가 아까 밀도에 대해 설명해줬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했지. 근데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 질량을 거의 물질로 봐도 상관이 없어. 근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한번 비교해서 볼게 내가. 얘는 빅뱅이고 밑에 정상 쓸게. 부피 질량 요렇게. 위에가 이제 빅뱅 우주론의 밀도고 아래가 정상 우주론의 밀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의 밀도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말이야 일단 증가하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해. 근데 정상 우주론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증가할 거야. 왜냐면 팽창한다는 이론이니까. 근데 질량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은 일정하지. 질량이. 근데 정상 우주론은 질량도 계속 증가해. 그래서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증가하고 위에도 증가하니까 요 밀도가 일정하겠네? 요렇게 보는 거야. 근데 반면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계속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 그러면 요 밑에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는 계속 일정한 거야. 그럼 요 밀도 값은 결국 작아지겠지. 감소. 온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선 밀도와 온도가 모두 감소하고 정상 우주론에선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문제 잘 풀었습니다. 자, 여기 답지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을 구성한 입자에 대해 볼 거야. 자, 물질을 구성한 입자. 우선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 내가 인터넷에서 퍼온 거야. 근데 여기 아톰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 영어? 근데 이거는 그냥 원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원자의 영어 이름이 아톰이에요. 그래서 원자. 여기 보면 일단 한번 읽어보자. 친근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여기 줄글로 된 거 한번 읽어줄게 내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장 중요해.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여기 보면 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볼 수 있지. 근데 이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진 애 중에서 이 원자핵을 또 나누면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양성자랑 중성자를 또 나누잖아? 그럼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대. 이렇게 물질을 계속 쪼개볼 수 있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 스탯으로 갖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을. 더 자세한 건 이제 내가 뒷페이지에서 알려줄 거고. 그래서 물질을 원자가 가장 작은 물질이 아니라 더 쪼갤 수 있구나를 일단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를 봤을 때 줄 쳐지는 게 너무 많네. 근데 일단 입자의 종류에 대해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일단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나는 요렇게 간 다음에 한 번 더 요렇게 와줄게. 그 순서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자에게 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래. 내가 원자 한번 그려줄게. 원자는 말이야. 이 원자핵에다가 이렇게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이야. 얘가 전자고 얘가 원자핵. 이렇게 생겼어. 일단 그것만 알아두자. 이렇게 생겼고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봐봐. 근데 요 안에 있는 큰 애 있잖아. 원자핵. 얘는 말이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돼서 만들어졌대.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얘 빨간 거 양성자. 그리고 회색 중성자.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요 양성자랑 중성자를 또 쪼개보잖아? 그러면 말이야. 쿼크라는 애가 결합해 있어. 쿼크. 요 조그만 애들. 얘네가 사실 양성자, 중성자보다 훨씬 작은 입자겠지? 얘네가 쿼크들이야. 요 쿼크 3개가 결합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거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우선 기본 입자에 대해서 볼게.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배웠던 쿼크랑 전자 말이야. 얘네를 기본 입자라고 해. 얘네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못 쪼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쿼크랑 경입자. 경입자 중에서 전자가 있는 거야. 사실 기본 입자는 쿼크랑 경입자인데 그 경입자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전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볼 특징은 전자라는 애가 음전하를 띈다라는 거 정도? 전자가 -1과 전하를 띈다는 거야.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또 누가 볼까? 내 수업 들은 애들만 볼 것 같은데. 그럼 이미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야. 모르면 안 돼. 너네 퀴즈도 맨날 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음전하를 띈다. 이 정도로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양성자와 중성자 있지? 얘네는 말이야. 3개의 쿼크가 강하게 결합해서 약하게 아니고 강하게 결합하여 한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 결국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드는 재료가 쿼크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양성자는 말이야. 양이잖아. 양.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양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띄어. 이 말은 즉슨 전하량이 0이라는 얘기겠지. 전하량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리해주고 가고 싶은 건 말이야. 전자의 전하량이 -1이야. 양성자의 전하량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중성자의 전하량 중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다. 요 3개 좀 암기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자핵에 대해 볼 건데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애들이 있다 했잖아. 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또 강하게 결합하면 걔가 또 원자핵이 돼. 근데 요 원자핵은 말이야. 여기 양성자라 나와있는 양전하야. 양전하. 무조건 양전하를 띄어. 고등 과정에서 무조건 양전하를 띄는데 왜 양전하를 띄나 봤더니 얘가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지. 플러스 전하. 그리고 중성자는 0이잖아. 그래서 플러스들이랑 0이랑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 즉 양전하를 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인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만 동동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자핵에 전자 쬐끄만해. 여기 보여? 이 부분? 얘 쬐끄만해. 얘 쬐끄만 전자가 옆에 빙빙 돌고 있는. 그래서 원자핵에 전자가 결합해서 빙빙 돌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원자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내가 전자가 원자핵의 주변을 막 돌고 있다 했잖아.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여기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랑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원자에 전자가 3개 있고 양성자가 3개 있다고 해봐. 그리고 중성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중성자는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이 0이다 보니까 한 개를 더하든 100개를 더하든 중성자는 몇 개를 더하든 일단 0인 거지, 전화량이. 그래서 생각해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남는 건 이제 전자랑 양성자잖아. 근데 양성자가 3개면 전화량이 총 합쳐서 플러스 3일 거고, 전자가 3개면 전화량이 총 합쳐서 마이너스 3일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원자의 전체 전화량은 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가지고 0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수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원자 한 조각 있잖아. 원자 한 알. 그 한 알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결국에는 원자 자체도 전화량이 0이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맞아. 이 출제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기본 입자의 종류 얘기했었잖아. 기본 입자 내가 아까 쿼크랑 전자라고 소개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쿼크와 경입자겠지. 쿼크와 경입자인데 쿼크도 6종류가 있고 경입자도 6종류가 있어. 근데 쿼크의 종류는 여기 보면 이름이 좀 특이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쿼크, 야릇한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이렇게 있어. 그리고 경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정자, 중성, 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솔직히 이거 너무 많잖아. 어떻게 다 외워. 심지어 경입자는 6개라는데 2개밖에 안 줬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안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한 것만 내가 짚어줄게. 물론 얘 다 외우면 진짜 천재고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 뭘 외우는지 알려주자면 우선 쿼크는 위 쿼크랑 아래 쿼크 꼭 외워줘. 그리고 경입자는 전자. 요렇게 요 3가지만은 정확하게 외워주자. 아까 내가 말했지. 전자의 전하량 뭐라고? 전자의 전하량? 전하량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위 쿼크랑 아래 쿼크도 사실 전하량은 갖고 있어. 알려줄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고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부터 알려줄게. 자, 내가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 3개로 이루어진다 했잖아. 근데 내가 하나 보여줄게. 양성자를 그려볼게. 일단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도 그려볼게. 얘는 0이겠지? 중성자.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이 입자를 확대해서 보면은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보여? 이 색깔에 좀 주목해봐. 이게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위 아래야. 양성자 위 아래.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쿼크 2개와 위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어. 아래 위야. 그러니까 외우자면 양성자 위 아래, 중성자 아래 위. EXID의 위아래 생각해줘. 너무 세대가 다른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내가 아까 3분의 2라고 했지. 플러스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플러스 3분의 2. 위 쿼크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있고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리고 중성자는 아래 쿼크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개고 플러스 3분의 2가 1개겠네. 그러면 여기 양성자를 이루는 3개의 쿼크의 전하량을 전부 더해보면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인 거야. 1개가. 요 위 쿼크랑 아래 쿼크의 전하량들 전부 합쳐서. 그렇다면 중성자 볼까? 중성자는 아래 쿼크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한 다음에 위 쿼크 하나라서 플러스 3분의 2겠지? 그렇다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계산해보면 그래서 0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의 전하량은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 쿼크랑 아래 쿼크의 전하량이 이렇기 때문에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중성자의 전하량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참고로 양성자의 전하량과 중성자의 전하량은 충분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너네가 이 전하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 조금 어렵게 낼 거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 이런 애들은 같은 쿼크 2개랑
서로 같은 쿼크 두 개라고 쓸게. 서로 같은 쿼크, 같은 종류의 쿼크 두 개랑 다른 종류 한 개로 구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셋 다 다르고 이런 거 없어. 서로 같은 종류 두 개랑 다른 종류 한 개 이렇게 결합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전하량. 자, 물질이 어떠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거를 이제 전하량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양전하를 갖는 물질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하고, 양이 양지 음지할 때 그 양이야. 그래서 플러스, 양전하는 플러스 전하라고 할 수 있고, 음전하는 음수할 때 음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지. 음수 양수 생각하면 더 편하겠다. 음지 양지보단. 그렇게 양전하는 플러스, 음전하는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양성자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전하 띄지. 그래서 플러스 1이야, 전하량이.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중성이잖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거야. 중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다.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름에서 알긴 어려운데 일단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다 정도는 외워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무슨 전하를 갖느냐로 물어봤을 때는 양성자가 무슨 전하를 갖나요? 물어봤을 땐 양전하 같습니다. 중성자가 무슨 전하를 갖나요? 하면은 전하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무슨 전하를 갖나요? 라고 하면 음전하를 갖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거든. 근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전하량을 물어보잖아. 요 전하량을 물어보잖아. 그럼 숫자로 대답해줘야 해. 그때는 플러스 1입니다. 0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야 해. 전하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줄게. 전하에 대해서 물어보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갖고 있는지 얘기해주면 되고, 전하량을 물어봤을 때는 플러스 1이다, 0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줘야 해. 알겠지? 정확한 수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네 번째 출제 포인트 한번 볼게. 자, 원자핵은 전하량이 플러스 1인 양성자들과 전하량이 0인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해줬지.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를 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보자. 그러면 양성자 1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고 중성자 1개의 전하량은 0이다 보니까 이 전체 원자핵의 전하량을 보면은 플러스 1 플러스 0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겠지. 전하량은 플러스 1인데 전하를 물어보면 양전하를 띱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예시 2번.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볼게. 일단 양성자가 2개라고 했어. 양성자가 2개면 이렇게 플러스 1 2개겠지. 그리고 중성자가 2개면은 0이 2개일 거야. 이렇게 0이 2개일 건데, 사실 내가 팁을 하나 주자면 중성자가 몇 개인지는 굳이 안 세줘도 돼. 왜냐면 중성자는 다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0을 몇 개를 더하든 그건 0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를 빼고 양성자의 개수만 봐줬을 때 양성자 2개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2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겠지. 전하량 플러스 2. 그리고 전하를 물어보면, 전하량 말고 그냥 전하를 물어보면 양전하를 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고 출제 포인트 5번. 뒤에 퀴즈도 있구나. 할 거 많네.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자, 출제 포인트 5번 한번 볼게. 원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아까는 원자핵이었지만 지금은 원자핵의 전자가 포함된 원자 자체를 물어본 거야. 지금은 원자는 이제 전하를 띄지 않는다.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얘기야. 전하를 띄지 않는다랑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데가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원자를 구성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1개고 전자도 1개래. 근데 양성자 1개는 플러스 1이고 전자 1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총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 이 원자는 전하량이 결국 0. 전하를 띄지 않는 거지. 전하량은 0이고 전하를 띄지 않고
결국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요 세 개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리튬 원자 한번 볼까? 리튬 원자는 양성자가 3개고 전자도 3개래. 양성자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결국 0 돼서 요 리튬 원자도 결국 전하량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원자의 양성자가 5개가 있대. 양성자가 5개가 있으면 원자는 무조건 전하량이 0이어야 하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5개니까 플러스 5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5가 있어줘야만 전하량이 0이 된단 말이야. 원자의 전하량이.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5개다를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만 볼게. 빠르게 한번 보자.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내가 강조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입자는 뭐와 뭐이다? 쿼크와 경입자이다. 경입자는 렙톤이라고도 해. 렙톤도 경입자랑 같은 말이야. 렙톤.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전자니까.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양성자, 양이니까 플러스지. 그래서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중성이니까 0이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중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랑 0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가 될 거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이유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7개인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는 전자와 양성자의 수, 원자의 수는 같다고 했지. 그래서 7개가 될 거고, 양성자는 위 쿼크 몇 개와 아래 쿼크 몇 개로 구성돼 있다 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아래였지.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는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는 위 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로 이렇게 반대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답지고요. 자,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루에 1강씩만 봐, 얘들아. 2강씩 보지 말고 힘드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쯤 마칠게. 다들 명절 잘 보내렴. 안녕.